23분? 응? 23분. 23분 동안. 오케이. 169 구상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 철학은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100개의 성공적인 학습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그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진 학생들에게는 각각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위한 성공적인 학습 모델이 필요합니다. 즉,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실천 방안 2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관찰 일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의 첫 단추는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하며 이후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그리고 교수학습에 환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관찰한 내용 그리고 관찰 일지와 학생들이 하이러닝에서 학습한 내용 이 2가지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알맞은 피드백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 자료, 활동 등은 무엇이 있는지 늘 고심하고 고뇌하며 이에 알맞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가 맡은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100명의 학생이 있더라도 100개의 성공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공감 가는 것 중 하나는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들이 한국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경기 학교를 만들고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으로까지 경기 온라인 학교에서 연계되어 교육이 1, 2, 3섹터가 함께하는 그런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평택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 학생이 학급의 절반을 차지하여 한글로 된 수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균형의 기조에 따라서 수업을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한국어 수업을 더욱더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체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어를 조금 더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일기 쓰기 및 일기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쓰기 읽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속적으로 일기를 쓴 것에 대한 코멘트를 남김으로써 지속적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하며 이것은 학생들이 한국어 쓰기 읽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저학년의 경우 와글와글 발표, 고학년의 경우 토익 토론 수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와글와글 발표를 통해서 효능감과 흥미를 늘릴 수 있으며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듣기 말하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고학년의 경우 토의 토론 학습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를 드릴 수 있는데, 이때는 서로의 의견을 집중하고 공감하며 들음으로써 상대를 경청하며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듣기 말하기를 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안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학급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17학년도 구상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선생님이 햇살이면 학생들은 햇님이 되고, 선생님이 바다 같으면 학생들은 고래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저희 교직관과 연결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이 햇살일 때 학생들이 해님이 된다는 것은 선생님은 학생의 거울이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또한 학생의 인생에서 절반을 함께하는 만큼 교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거울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따라서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을 학생들이 관찰하고 모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의 영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전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를 많이 해보면 작은 실패는 있을지 모르더라도 큰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큰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을 교사 또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새로운 시도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을 학생들 또한 직접 피부로 와닿게 함으로써 학생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도전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사가 바다일 때 학생들이 고래가 된다는 것은 교사가 큰 바탕이 되고 그 바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정체성을 파악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교사는 길잡이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의 알맞은 진로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진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으며 교사가 큰 틀인 바다가 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꿈꾸는 고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지수는 교원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지수와 학생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지수는 서로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은 교사와 달리 학급에서 학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료의 2를 통해서 학생들은
존중, 배려,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를 공감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갈등으로 이어지는데요.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갈등이 발생했을 때 민주주의를 위하여 교사와 함께하는 회복 서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복 서클에서는 갈등으로 인해 상처 입은 학생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친구들, 그리고 교사가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존중하고 공감하며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부족한 존중과 배려, 공감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갈등 발생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생겨납니다. 또한 교사와 함께 서클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닌 서로 진솔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의 민주주의 지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 전교 학생회의를 통해서 전교 학생회의 및 투표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교 전교 학생회의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 민주주의 지수가 증가하며 갈등 발생 시 학생회에서 나서서 이 규칙에 따라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을 통해서 학교는 더욱더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세계 시민에 알맞은 역량을 학생들이 기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16학년도 즉답형 1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기독육아원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어렵더라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는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흥미 없이 지루해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는 신기한 스쿨버스를 어릴 때 즐겨 읽었다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읽어본 뒤 진심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시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그들이 흥미와 무엇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를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제가 교사가 되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학급 우체통을 통해서 학생들이 흥미에 대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안으로서 저는 학생들의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알맞은 학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혹시 영상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즉답형 2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에 흥미와 의지가 없는 경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복되는 실패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학습 내용이 재미없다고 필요 없다고 여겨서 동기가 유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를 위한 노력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이러닝을 함께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준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학생들이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하이러닝을 함께 활용하여 학생에게 성공적인 학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학습 자료를 주던가 아니면 수준별 학습지를 수업 시간에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학습의 흥미와 의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어려운 것이 더 좋은 학습지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삶과 연계된 학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로 배워도 이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활을 하던 중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다 싶으면 이를 기록하며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기록하며 이를 학습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들은 배움의 흥미와 의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17학년도 즉답형 1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학급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아침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침 맞이를 하게 되는 경우 학생들은 우선 학습에 1교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됩니다. 즉, 하루를 시작하는 것인 만큼 학생들은 이후 아침을 시작하는 활동인 만큼 학생들은 하루 시작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은 아침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교사로서의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현한 첫 번째 활동은 바로 칭찬데이입니다. 일주일 중 한 번은 짝꿍 또는 반
학우들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침 시간에 서로를 칭찬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더욱더 자신감을 얻어 학습에도 더욱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 독서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책 한 권을 모두 읽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통합적 독서 활동을 통하여 통합적 독서 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줄이고 학습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침맞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2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아리 부장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 축제를 위해서 부스를 준비하는데 화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학에 관심이 있고 즐거워하였던 저희 입장에서 생각했던 부스 내용은 다른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재미가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동아리 구성원들이 저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이 친구들이 화학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활동을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때는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써 저가 너무 근시한 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교직 생활에서도 반영하여 학생들이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이 장점을 더욱더 살리고 단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